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 현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리가 유임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 표결이 필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여야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야당과의 협치 의미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수파 진영 내에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선 어떤 이유로, 또 반대하는 쪽에선 어떤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지, 또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상세히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선인 비서실장 발표를 시작으로 주말 비서실 인선을 거의 꾸렸고요.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부위원장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임명됐죠. 새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임무를 수행할 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데,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의 최대 고민은 아무래도 여소야대 전국이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110석의 국민의힘이 앞으로 인사청문회와 입법과제 등을 풀려면 170석이 넘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그 방안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 현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보수파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총리 유임 방안은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김 총리가 유임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 표결이 필요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총리 국회 인준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여야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되고요. 야당과의 협치 의미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김 총리가 유임된다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드는 것을 전제로 연말까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재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선 막바지쯤 윤 당선인 측 인사가 김 총리 측 인사에게 유임안에 대해 의사타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총리 측 인사는 김 총리에게 전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보도가 나왔으니 김부겸 총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요. 이것과 맞물려 문제는 오는 31일 퇴임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 후임자 지명권을 윤 당선인에게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윤 당선인과 문재인의 회동이 예고돼 있으니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다만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선 김부겸 총리 유임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너무 좋은 방안이다라며 아주 혀를 찌르는 방안이라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부겸 총리 유임에 대한 찬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찬성하는 쪽에선 민주당이 잔뜩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김부겸 총리의 유임 카드는 신의 한 수다, 임기 초반 여소야대 전국을 헤쳐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찬성하는 이유로 들고 있고요.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좌파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을 중도 보수 성향의 차기 정권에서 유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또 김부겸이란 정치인이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인물감이냐 등등등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사실 이 같은 논란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은 새 정부가 자리 잡을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황 총리에게 제안했으나, 황 총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겠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고 결국 사표는 수리됐습니다. 당시 문제는 황 총리와 함께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도 수리했는데요. 당시 윤영찬 수석은 새 정부 국정 방향이나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수리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 처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6년 3개월간 역임한 최장수 보훈처장으로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도록 해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결국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를 지명하게 되는데, 그때 문재인의 발언을 보면 이낙연 지명자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새 정부의 통합 화합을 이끌 적임자,
협치 행정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시 문제는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낙연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주영훈 경호실장 등 새 정부 첫 인선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총리의 이낙연, 비서실장의 임종석, 노무현 사저팀 출신의 주영훈 경호실장, 당시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라고 외쳤던 문재인 지지층과 좌파 성향 국민들 사이에선 이게 엄청나게 통합, 화합, 협치, 탕평으로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국민 절반은 이게 그런 인사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죠. 구디 임기 시작부터 임기 말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성향이 두드러지는 인사들이 전부였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뒤를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검찰총장의 연이은 코드 인사는 검찰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켰고요. 국토교토부 장관의 김현미 임명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불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등등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였죠.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인사 행태를 가리켜 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의 줄임말인 캠코더 인사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 성공한 인사라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실패했다고 봤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여론조사상 항상 절반을 훌쩍 넘겼고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점에 등의 이유를 들어 통합, 협치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김부겸 총리 유임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김부겸 총리라는 인물 자체는 통합과 협치에 적합한 인물일까요? 김부겸 총리 겉으로 드러난 이력만 보면 혹할 수는 있습니다. 김 총리는 2000년 16대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 군포에서 당선됐지만 2003년 탈당해 현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17, 18, 20대 의원을 지냈고 20대 총선 때는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에서 당선됐다는 점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김부겸 총리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김부겸 총리는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작갑 한겨레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전 북한 공작원을 만나 500만 원의 선거 자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체포됐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려 했을 당시 김부겸은 행전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모두 수사권 조정 담당자였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대공수사권 논의의 주체로 보는 게 당연한데요. 헌법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법은 국가보안법이죠. 그런데 방어적 민주주의 구현의 수단인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키면서 도리어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우려와 비판이 당시 국가정보원 안팎에서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 공교롭게도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왜 김부겸 총리와 관련해 이런 부분을 거론했냐면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로 이름을 올려서 되겠냐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통합 운운한다면서 김부겸 총리 유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부겸은 특정 집회와 관련해 자신을 바이러스 숙주 삼은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 말해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반면 민노총 집회와 관련해서는 이런 강도 높은 발언을 하진 않았었죠. 자, 그런데도 이런 김부겸 총리를 위임하는 게 엄청난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야말로 속아 웃을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허구한 날 갈라치기로 인해 이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협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임기 초 윤석열 정부만의 색깔을 내고 국민들로부터 평가와 지지를 받는 것에 열중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를 무너뜨린 주범들에 대한 심판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점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